국내에서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지금 D&D 파마텍이 거의 지금 4조가 넘었습니다. 거의 우주의 기운이가 모이는 중인데,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인데 모든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면 1등이 누구냐? 메세라가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대상군 중 하나가 D&D 파마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만 당뇨 치료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강보합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ADC는 많이 좀 이제 음봉을 기록을 해가지고 비만 당뇨 치료제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또 4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 3개랑 그다음 안 오른 종목 하나를 볼 건데, 이거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도 수급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제일 핫했죠, D&D 파마텍.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랑 그다음에 이제 메시 치료제,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 진짜 좀 미래에 갔다 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뉴스가 메세라가 어떤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실제로 자신들이 개발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면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대상군 중 하나가 D&D 파마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이미 부각이 되면서 좀 단기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 저번 주 목금에 좀 강한 변동성 보여준 다음에 오늘 좀 윗골이 달렸는데 양봉 마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윗골 달린 양봉. D&D 파마텍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G2G 바이오, 두 번째 종목 G2G 바이오를 보려고 하는데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저는 G2G 바이오를 최근에 알게 된 종목이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원칙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의 조건으로는 유보금이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유보금이 1000% 안 되고 유보금이면 50%, 70%의 종목들도 무상증자 못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죠.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흑자 기업이라든가 유보금이 많은 종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리토처럼 선제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요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2G 바이오가 무상증자 진행을 하고 있고 권리락되면서 싸 보이게 된 효과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G2G 바이오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치료제 장기 지속형 기술력 추가 모멘텀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뉴스, 수급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탑픽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저는 보통 탑픽은 이미 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제가 이 종목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무상증자를 진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재무 상태에서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은 추가 모멘텀이 재빠르게 안 쫓아오면은 밀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G2G 바이오도 괜찮아 보인다. 좋은 뉴스밖에 없다. 그걸 좀 보고 있고요. D&D 파마텍, G2G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제가 탑픽으로 한 넉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 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임상 3상까지도 좋은 결과 나왔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를 이제 출시를 하면은 한미약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빨리 인벤티지 랩이랑 좋은 결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한미약품이라고 아직 안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가장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과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한미약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도 있고, 지금 임상 1상 중인 HM1732라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제 두 가지가 넘고 있고요. 꾸준하게 다가올 혈액암 학회라든가 아니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학회에도 한미약품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한미약품을 제가 탑픽으로 소개되지 못한 이유는 시세가 많이 나왔다. 제가
한미약품 타피로 소개드릴 때 20만 원대 후반대였는데 지금 45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타픽은 타픽은 동아 ST 동아 ST 보러 갑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넉넉하게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말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날도 있고 매도가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동아 ST도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일 때 슈팅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만당뇨 치료제 중에서 안전한 종목은 동아 ST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동아 ST 보면은 관계사 메타비아가 개발하고 있는 비만 신약 후보물질 DA1726이 전임상 단계에서 일리알리 마운자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ST팜, 동아ST 요 종목들이 다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고 그다음 ST팜 같은 경우는 의약품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ST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동아ST의 파트너사가 비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냥 시세 나온 종목 좀 편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기술 위치 괜찮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주워 담은 다음에 한 달 정도만 보유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보다 리스크 없이 좀 안전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로 수익을 내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동아 ST 괜찮아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지금 D&D 파마텍이 거의 지금 4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이게 액면보다 아니라 이제 그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오늘 98,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0만 원이 거의 이제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하면 지금 4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적어도 5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조도 되게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도 거의 우주의 기운이가 모이는 중인데 화이자가 인수해서 임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지금 D&D 파마텍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과 엔비디아가 뇌세포 관련된 거를 AI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 회사 D&D 파마텍이 대주주인 자회사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뇌세포 연구 쪽에서도 D&D 파마텍이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보되 그때마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해 놓으시면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할 때, 새로운 종목이 등장할 때, 기업이 등장할 때 한결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지금 비만 치료제 분위기는 어떠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보면 분위기는 뭐냐면 현재는 어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래서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인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싸다. 그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30만 원에서 이제 45만 원 근처 온 거죠. 이제 그러면 한 50% 오른 건데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회사들 보면 거의 3배, 4배 간 회사들이 그렇죠. 수두룩합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가장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눌려 있다.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약품은 내년 상반기 내에 기술 수출이 한 건 나올 가능성이 있고 2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육량 증가하는 파이프라인 그거에 지금 모든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근데 지금 임상 1상 이제 딱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허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지금 되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D&D 파마텍은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업사이드는 적어도 한 30%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메세라가 15조 가량에 팔렸잖아요. 14조 5천억 정도. 그러면 D&D 파마텍 기술 가지고 있던 회사가 14조 5천억에 팔렸으니까 아무리 할인을 해도 5조는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